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 하나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 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모임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죠? 네, 어찌나 미인이시던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신입교육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귀하신 신입 선생님들 세 분이셨나요? 네. 네, 세 분 모시고 제1강 마음 강의를 진행했죠? 네네.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안양지회죠. 네네. 박종주 강사님 오셨고 말놀이 강사님이시죠? 네. 제가 교육부장으로 있을 때 말놀이 강사님으로 초빙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 3년 연속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회원 보수 교육으로도 초청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재교육 네. 때도 말놀이 네. 선호해서 네네. 네. 그랬던 것 같고,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었는데 더 예뻐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신입분들이 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에서는 계속해서 수시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죠? 네, 상시 모집이고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 지회에서는 진행하는 그 신입 교육이 한 번이지만 연중에 한 번이지만 네. 이제 상시 모집으로 해서 타 지회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방법으로 네네. 코로나 시국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지회에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귀 기울여 봐주세요. 아니면 눈여겨 봐달라고 해야 될까요? 눈여겨 봐달라는 얘기 하시니까 네, 갑자기 네, 네. 생각났어. 네네. 관심 조금만 가져주세요. 저희 지난주에 결방했는데 네네. 왜 이번 주는 방송 못 나갔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그랬어요. 저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걸요. 그러니까요. 네. 세월호 주간이기도 했고 네. 또 학교에선 중간과제물 출석 수업 이런 것들도 바빴고 저는 또 꽃놀이 가느라고 또 바빴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선거 있어서 그 선거 날을 이용해서 투표 끝나고 네. 꽃놀이를 강진으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와, 멀리 가셨다. 네, 당일치기로 갔다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 베프가 살고 있습니다. 베프송. 네. 그 강진의 남미륵사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글쎄요. 그 남미륵사에 해당화 축제가 있었어요. 예, 제1회 해당화 축제. 1회였어요? 네. 거기 1회 해당화 축제를 저희 남편이 가자고 하도 쫄라서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와. 네. 사실 무박으로 강진까지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지만 그럼요. 땅끝인데. 네. 무리가 있었지만 1박이나 아니면 2박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둘러보는 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곳 많아요. 네. 저희는 그쪽 가면 네. 이제 청자축제 같은 아무튼 그런 축제도 있어요. 우리 언제 축제 그 지역마다 진행되는 축제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좋네요. 같아요. 네. 그쪽 가면 장흥도 가깝잖아요. 네, 네, 물축제가 있고. 네. 네. 저는 이번에 또 주말에는 그 서산 당진 쪽으로 제 친정 나들이를 갔었는데
수선화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다녀와 봤습니다. 네, 수선화 축제. 다녀오셨군요. 그래 네. 수선화 축제도 제가 처음으로 저는 참여를 해봤어요. 네, 한 산 자체가 그냥 노란 꽃으로 그냥. 네. 근데 네. 저희가 갔은 날은 수선화가 다 졌더라고요. 네. 아이고. 수선화 축제인데 수선화는 다 져서 못 봤다는 네, 안타까운. 아니, 저 네. 지난번에 벚꽃 보러 가셨는데 안 펴서 못 보고 이번에는 다 져서 못 보고. 맞아요.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진짜 충주에 벚꽃 축제를 갔었는데 그때도 못 봤네요. 네. 음, 이번 주엔 전할 소식이 참 많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강진에서는 정말 해당화 꽃을 정말 원 없이 보고 왔습니다. 네. 저 성공한 축제네요. 네, 해당화도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철쭉하고 이렇게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셨네요. 네. 네. 근데 어딜 가든 축제장에는 이제 좀 교통 혼잡이 좀 예상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짜증을 좀 덜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싫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어디든 가봐야 된다. 네. 그 속에 뛰어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네.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기 오프닝 멘트가 좀 길었네요. 그러게요. 네. 여는 곡 들으시고 그러면 네. 이야기 들어가시고 네. 그 중간에 저희가 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네. 네. 새까만 밤 하늘에 달림 둥실 떠있네. 아빠 하늘 올라가 달림을 따다 주세요. 하루 이틀 열흘 지나니 조각난 달림 누가 벌써 싹둑 잘 나가 버렸네. 새까만 밤 하늘에 달림 숨어버렸네. 엄마 하늘 올라가 달림을 찾아주세요. 하루 이틀 보름 지나니 동그란 달림 누가 벌써 몰래 가져다 놓았네. 누가 벌써 몰래 가져다 놓았네. 네. 조각난 달림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굴뚝새와 곰입니다. 약 한 8분 정도 길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름이 계속되던 어느 날 곰과 늑대가 숲속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곰이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늑대 형, 어떤 새가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할까? 그러자 늑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새의 왕의 노랫소리야. 저 새를 보면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해야 한단다. 그러나 사실 새는 흔히 울타리의 왕이라고 하는 굴뚝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궁전에 꼭 한번 놀러 가고 싶어. 나를 데려다 줄 수 있겠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우선 여왕이 돌아와야 해. 잠시 후 여왕이 부리에 먹이를 문 채 돌아왔고 왕도 먹이를 물고 돌아와서 어린 새끼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곰은 당장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늑대가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전하와 왕비마마가 다시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래서 그들은 궁전이 있는 곳만을 알아두고
일단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곰은 너무나 궁전이 보고 싶어서 늑대를 졸라 잠시 후에 다시 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곰이 둥지안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5마리의 새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곰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궁전이라고? 형편없는 곳이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전혀 왕의 자식들 같지가 않아. 우아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잖아. 이 말을 들은 어린 굴뚝새들은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천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군. 이 미련한 곰아, 너는 반드시 네가 방금 했던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곰과 늑대는 겁이 나서 재빨리 그들의 동굴로 돌아와서 숨었습니다. 한편 어린 굴뚝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어댔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먹이를 물고 돌아왔을 때 어린 새들은 곰이 한 말을 모두 일러바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새들인가요? 그런지 아닌지 빨리 말해주세요. 곰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자, 조용히 해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는 왕비와 함께 동굴로 날아가서 소리쳤습니다. 이봐, 이 주둥이만 살아있는 미련한 곰아. 왜 우리 아이들을 모욕한 거지? 너는 그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거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각오해라. 그래서 곰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곰은 황소, 조랑말, 송아지, 돼지, 사슴, 그 밖에 4다리로 땅 위를 걷는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굴뚝새도 크고 작은 새들뿐 아니라 모기, 호박벌, 꿀벌, 그리고 파리 같은 작은 벌레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 굴뚝새는 적군의 사령관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모기가 숲속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모기는 오가는 말을 엿듣기 위해 적군이 모여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나뭇잎 뒤에 숨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곰이 여우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우야, 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니까 네가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를 지휘해주면 좋겠어. 그러자 여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무엇으로 신호를 하는 게 좋을까? 아무도 신통한 대답을 못하자 여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꼬리는 붉은색 깃발처럼 매끄럽고 복슬복슬하니까 그걸 이용하자꾸나. 내가 꼬리를 쳐들면 그건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는 신호야. 그러니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도록 해. 하지만 내가 꼬리를 내리면 그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니 재빨리 도망치도록 해. 모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엿듣고 굴뚝새에게 돌아와 소상하게 보고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전쟁이 시작되자 4다리를 가진 동물들은 마치 지구가 흔들리는 것처럼 요란하게 고함을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굴뚝새와 그의 군대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날짐승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몰려갔기 때문에 4다리 동물들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양편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굴뚝새는 호박벌에게 여우의 꼬리 밑으로 날아가서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맨 처음 꼬리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때 여우는 온몸을 비틀며 한쪽 다리를 번쩍 들었지만 여전히 버티고 서서 꼬리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아픔을 느꼈을 때는 엉겹결에 꼬리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었고 3번째 찔렸을 때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울부짖으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물들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는 제각기 흩어져서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새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집으로 날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마음껏 먹고 마셔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다. 그러나 어린 굴뚝새들은 여전히 즐겁지 않았습니다. 곰이 둥지로 와서 사과하고 우리 가문이 명예로운 가문이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굴뚝새는 다시 곰의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이봐! 이 주둥이만 살아있는 미련한 곰아! 지금 당장 우리 둥지로 가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그 가문이 명예로운 가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 입을 발기발기 찢어 놓을 테다. 굴뚝새의 말을 들은 곰은 너무 무서워서 굴뚝새의 둥지로 기어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린 굴뚝새들은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 늦도록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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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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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까? 배고파서 밥 달라고 소리치는 배고프시게 소리 즉 꼬르륵 냠냠 냠냠냠냠 무슨 소리까? 냠냠 냠냠냠냠 무슨 소리까? 우리 엄마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음식 먹는 소리지. 냠냠 쿨쿨 쿨쿨쿨쿨 무슨 소리까? 쿨쿨 쿨쿨쿨쿨 무슨 소리까? 내 친구 곰돌이와 큰 나라에서 속삭이는 소리지. 쿨쿨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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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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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까? 배고파서 밥 달라고 소리치는 배고프시게 소리지. 꼬르륵 냠냠 냠냠냠냠 무슨 소리까? 냠냠 냠냠냠냠 무슨 소리까? 우리 엄마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음식 먹는 소리지. 냠냠 쿨쿨 쿨쿨쿨쿨 무슨 소리까? 쿨쿨 쿨쿨쿨쿨 무슨 소리까? 내 친구 곰돌이와 큰 나라에서 속삭이는 소리지. 쿨쿨 네, 꼬르륵 냠냠 쿨쿨. 네, 지금 제 상태하고 너무 똑같네요. 네. 아, 이야기 네네. 어떠셨어요? 재미있었나요? 말 조심에 관한 건데. 그죠? 네, 네. 글쎄 평소에 말 조심 많이 해야죠. 음. 근데 이게 그 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도 그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네요. 네. 늑대가 한 말은 어땠어요? 늑대가 한 말 어떤 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뭐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뭐 궁전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궁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그냥 굴뚝새의 둥지. 그런 였죠. 곳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곰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어찌됐든 말은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네. 좀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늑대의 표현력이 좀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 굴뚝새 아빠가 참 멋있어 보였던 게 네. 아이들이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네. 자기들은 사과를 받아야지만 이게 풀리겠다. 음. 와서 사과하게 해주라. 음. 하니까 직접 이제 사과를 받게끔 해주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내 아이에게 뭘 해주고 있나. 아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때도 있지만 이게 네. 엉뚱한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가고 있다면 네. 나는 나서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용기나 어떤 지혜가 있나. 뭐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이렇게 뭔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지기만 할 뿐 해결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끼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면은 그런데 어른이 개입이 되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의 어떤 소통으로 해결이 돼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른들의 불안한 마음에 이렇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서 배움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깨닫는 게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일단 어린이의 세계는 어린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로고송 들으시고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에 앞서서 선임 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쌤은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이름 모를 꽃들까지 요새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네. 바야흐로 요즘 꽃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꽃 구경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특히 기억나는 아니면 특히 좋아하는 이런 꽃 뭐가 있을까요? 이름 모를 꽃 말고 네, 이름 뭐, 알고 있는 꽃 안개꽃 중에서 같은 이런 네네네. 앙증맞은 꽃들 좋아했었어요. 그렇군요. 옛날에 저는 그 안개꽃 한 다발을 내가 안지 못할 만큼 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안지 못할 만큼 꽃을 선물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안지 못할 만큼 솔직히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그런 꽃을 못 받아도 결혼은 했습니다. 저는 왕년에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아우 부러워라. 그 비결은 아무래도 저와는 다른 어떤 매력이 있으셨겠죠. 네. 오늘 제가 그 꽃을 좋아하시는 꽃을 물어본 이유는 꽃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꽃에 관한 옛날 이야기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옛 이야기에는 네. 그 심청이도 그렇고 장화홍련도 그렇고 이렇게 꽃으로 그러네요. 심청전에도 네. 연꽃이 등장하는군요.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오늘 나오는 꽃과 관련해서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복수당하는 것 같아 몇 주째. 자, 오늘 준비한 얘기에 나오는 꽃은 보라색 꽃이 흔하고요. 흰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약으로도 쓰고요. 나물로도 먹습니다. 도라지? 오! 맞췄습니다. 정답. 오. 너무 쉽게 맞추시는데요. 도라지는 그 폐나 기관지에 좋다고 하죠. 도라지 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도라지 꽃에 관한 전설입니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답니다. 도라지는 부모가 없었고 가난해서 외딴 집에 외롭게 혼자 살았지요. 동네 아이들은 가난한 도라지와 놀아주지 않았답니다. 착한 소년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소년은 가엾은 도라지를 다정하게 대했고 도라지는 그런 소년을 날마다 기다렸답니다. 소년은 가엾은 도라지를 다정하게 대했고 도라지는 그런 소년을 날마다 기다렸답니다. 여긴 읽었는데. 자, 소년은 도라지에게 커서 도라지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지요. 도라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신에게도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공부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인데요. 소년은 도라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남기고 배를 타고 떠났답니다. 소년이 떠나기 전에 도라지는 공부가 언제쯤 끝날지 물었었는데 소년은 10년이 걸리고 그때까지 꼭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답니다. 도라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요. 날마다 소년이 떠난 바닷가에서 소년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도라지는 소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깊은 산속의 절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절간의 허드렛 일을 하는 대신 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요. 도라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스님은 도라지의 청을 들어주었답니다. 도라지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산나물도 캐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소년을 꼭 만나야 한다는 희망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뎠지요. 어느덧 소년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도라지는 어느덧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해 있었지요. 아가씨가 된 도라지는 소년이 떠난 바닷가로 와서 매일매일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약속한 10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어도 말이지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도라지는 바닷가를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소년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산신령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산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름다웠던 도라지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 소년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생겨났어요.
소년을 잊지 못한 도라지는 산속의 움막을 떠나서 바닷가 보이는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소년이 곧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수평선 너머로 소년의 얼굴이 또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할머니가 된 도라지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나에게 한 약속을 잊었느냐? 여러분, 어떤 약속이었죠? 네, 그것은 소년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했던 그런 맹세였지요. 할머니는 자신이 한 약속을 해냈고 스스로 좀 당황하긴 했지만 할머니는 소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신령님께 소년을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님은 잊어야 한다고, 하늘의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안 그러면 하늘의 벌을 받게 된다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라지 할머니는 산신령을 부르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할머니는 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소리쳐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지요. 그 꽃이 바로 도라지 꽃이랍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 핀 도라지 꽃은 오늘도 소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끝. 활짝활짝 꽃잎에 날개를 펴고 나비 되어 저 하늘을 훨훨 날아가
네, 봄아 놀자였습니다. 네. 도라지꽃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사병이었던 거죠? 글쎄요. 이게 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죠? 뭐 굳이 뭐 그리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맹세를 왜 했을까요? 그러게 그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런 어. 맹세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맹세를 또 어겼다고 해서 또 하늘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도라지라는 소녀가 소년을 기다리다가 그 영혼이 꽃이 되었다는, 그래서 도라지 꽃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였고요. 네. 또 다른 버전에서는 남매가 산에 올라갔다가 추락사를 했대요. 아이고. 남매가 추락사를 했는데 그 추락사한 곳에 이제 그 남매가 꽃이 되어서 도라지 꽃이 되었다. 이런 그 이야기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구나. 예, 그래서 꽃말이 영원한 사랑인가 봐요. 네, 그 사랑에 대한 뭐 그런 음. 꽃말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도라지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이 동북아시아에서 나온다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식용으로 쓰지 않고 그냥 잡초처럼 그렇게 취급해서 먹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아. 원래 그리고 도라지 꽃은 보라색하고 흰색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분홍색 도라지 꽃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상용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홍색 도라지 꽃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는 네, 이 도라지는 네. 3년마다 자리를 옮겨줘야지만 이렇게 이게 두더지하고 쥐들의 어떤 먹이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도라지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더덕이나 도라지 이게 뿌리채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갉아먹는 두더지나 이런 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한 이야기는 또 뭐였냐면 네. 도라지를 네. 3년 이상 키우면 네. 그 땅에 영양이 바닥나 버린대요. 음. 그래서 그 뿌리 썩은 병이 음. 걸려서 이제 음. 퍼진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더 이렇게 장생하는 도라지를 키우고 싶으면 3년마다 옮겨야 된다. 그럴 듯도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땅의 기운 이런 것들을 도라지가 다 머금고 그 약재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네요. 네. 그 인삼처럼요. 인삼도 최대 6년을 기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6년근 인삼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고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인삼도 속이 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랑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도라지꽃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들으시고 네. 이번에는 말놀이 이어가 볼까요? 네. 네. 꼬물 달팽이 꼬물꼬물 꽃꼬물 꼬물꼬물 하여 나간다 이슬비 촉촉 꽃덤불 덩굴 위로 꽃꼬물 하루 종일 여행을 간다 더듬이 꿈틀꿈틀 고개 요리조리 잘 피우는
네. 달팽이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 신입교육에서 네. 책도 몇 가지 읽어주시고 말놀이도 했었잖아요. 네네. 어떤 책 인상에 남으셨어요? 저는 여러 번 읽었었지만 확실히 그림책은 이렇게 누군가가 읽어줄 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메두사 엄마 요 그림책 생각나는데요. 그러게요.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될 때 또 새로운 감정과 또 새로운 반성과 네. 새롭게 읽혀지는 게 네. 또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그 메두사 메두사 엄마의 그 아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그동안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읽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게 마지막에는 그 메두사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그 머리를 잘랐던 것처럼 그 순간 다시 아이도 그 두건을 벗고 머리카락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되었다는 거, 그걸 또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책을 봤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도 그 그림을 자세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엄마가 먼저 자기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머리, 자기도 갇혀 있고 아이도 보호한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가리고 있던 그 머리를 자름으로써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리제 맞죠? 네네, 맞네요. 이리제도 이제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는, 네,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독립시킬 때, 그러니까 그래서 밖으로 내보낼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메두사 엄마는 이리제를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사랑의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죠? 네, 이거는 우리 모든 엄마들의 그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아이들은 이제 독립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만 네. 결국에는 그 육아의 최종적인 목표, 이거는 한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라고 이제 어떤 육아서에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독립시키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불안이 그렇게 메두사 엄마의 머리처럼 이렇게 꽁꽁 싸매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근데 네.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는 또 자기 몫을 해내는 아이로 내보내려면 그렇죠. 또 이제 경험을 시켜야죠. 네. 그리고 사회에 내보내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니까요. 내보내야 되는 거지요. 네. 그에 반한 이야기가 또 있었잖아요. 네. 반대되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하나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시선에서 나의 아이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하나도 위협적이지 무서운 게 않아. 무서운 아이가 아니야. 근데 그 아이는 바로 악어였잖아요. 네. 그 악어가 동네를 다니면서 다른 모든 아이들을, 심지어는 그 보호자였던 엄마라고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줌마라고 표현됐던 그
당사자까지도 이렇게 꿀꺽 집어삼킨 그런 이야기였죠. 제목이 기억나세요? 배고픈 악어? 그렇죠. 네네. 그런 그 악어를 동반하고 다니면서도 내 아이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뭐 엄마들의 착각 아닐까요? 내 아이는 착해. 아니 착각이 아니라 눈 감았잖아. 모르는 척 아, 그랬을까요? 시침이 떼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모른 척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강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내 아이만 착하고 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고 뭐 이런 태도가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사회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몽땅 잡아먹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 책에서는 어떤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좀 우습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고 해서 되게 이색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오늘 네. 말놀이는 네. 오늘 강의 중에 나왔던 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못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쥐야 그거 하면서 뭐 덮고 잤노? 뭐 어디서 잤노? 뭐 덮고 잤노? 뭐 베고 잤노? 뭐 이거까지만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죠. 네. 자, 오늘 해볼 거는 그 네. 앞에서 했던 네. 말놀이예요. 네. 자, 깨롱깨롱. 아, 깨롱깨롱. 네. 네. 오랑깨롱, 네. 강깨롱, 네. 부뚜막의 강깨롱, 네. 누룽지를 중깨롱, 네. 묵은깨롱, 네. 꼬신깨롱, 어허. 더달랑깨롱, 음흠. 안중깨롱, 우웅깨롱, 중깨롱, 먹은깨롱, 네. 꼬신깨롱, 겁나게 배부른 깨롱. 우리 깨롱에 관한 건 우리 이 시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깨롱깨롱 네. 하는 거? 근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버전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자, 네. 어떤 내용인지 그 가사를 쭉 보세요. 오라고 해서 갔어요. 네. 오랑깨롱, 강깨롱, 오랑깨롱, 강깨롱, 부뚜막의 강깨롱, 부뚜막의 강깨롱, 누룽지를 중깨롱, 누룽지를 중깨롱, 묵은깨롱, 꼬신깨롱, 묵은깨롱, 꼬신깨롱, 더달랑깨롱, 안중깨롱, 더달랑깨롱, 안줄랑깨롱, 안중깨롱, 안중깨롱, 우웅깨롱, 중깨롱, 우웅깨롱, 중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겁나게 배부른 깨롱. 겁나게 배부른 깨롱.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네, 재밌죠. 한편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장면이 쭉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네. 자, 그럼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오랑깨롱, 강깨롱. 저 또 따라 하는 건가요? 그럼 뭐 아니 빨리 한다고 그래서 또 제가 속도전에 좀 늦어가지고. 네, 따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오랑깨롱, 강깨롱, 오랑깨롱 강깨롱, 부뚜막의 강깨롱, 부뚜방개 강깨롱, 누룽지를 중깨롱, 누룽지를 중깨롱, 묵은깨롱, 꼬신깨롱, 묵은깨롱, 꼬신깨롱, 더달랑깨롱, 안중깨롱, 더달랑깨롱, 안중깨롱, 우웅깨롱, 중깨롱, 우웅깨롱, 중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겁나게 배부른 깨롱. 겁나게 배부른 깨롱. 네. 혼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쭉 이걸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그냥 끝까지 해석은 안 했잖아요. 고심깨롱 뭐 이런 표현도 고소함이라는 이런 식으로 네. 해석을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랑깨롱, 강깨롱. 오라고 해서 가니까 부뚜막의 강깨롱.
부뚜막에 가니까 음. 누룽지를 준깨롱 누룽지를 주니까. 주니까 네. 묵은깨롱 먹으니까. 먹으니까 누룽지를 꼬신깨롱 먹으니까. 구수하니까 네. 더 달랑깨롱 더 달라고 하니까 네. 안 준깨롱 안 주니까 네. 우은깨롱 울었어요. 네. 우니까 네. 준깨롱 우니까 이제 다시 준 거죠. 네 네. 먹은깨롱 네. 다시 받아서 네, 먹으니까. 울어서 또 받아서 먹었죠. 네. 그래 또 꼬셔. 네. 고소하니까. 고소하니까 겁나게 겁나게 많이 배부르다는 거죠. 네. 배가 부르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이해하셨죠? 네. 요즘 뭐 꼬승깨롱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좀 이렇게 사투리가 섞여 있고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부탁드렸었네요. 네. 네.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재밌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네. 오랑깨롱 강깨롱 오랑깨롱, 강깨롱, 부뚜막에 강깨롱 부뚜막에 강깨롱, 누룽지를 준깨롱 누룽지를 준깨롱, 묵은깨롱 꼬신깨롱 묵은깨롱, 꼬신깨롱, 더 달랑깨롱 안준깨롱 더 달랑깨롱, 안준깨롱, 우은깨롱 준깨롱 우웅깨롱, 중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겁나게 배부른깨롱 겁나게 배부른깨롱. 음. 네, 재밌네요. 그거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 네. 그 사투리 그 버전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랑깨롱, 네. 강깨롱, 네. 부뚜막에 강깨롱, 네. 누룽지를 준깨롱, 네. 묵은깨롱, 네. 꼬신깨롱, 더 달랑깨롱, 네. 안준깨롱, 우은깨롱, 준깨롱, 먹은깨롱, 꼬신깨롱, 네. 겁나게 배부른깨롱. 네. 이렇게 또 즐기다 보니 말놀이를 즐기다 보니 시간이 또 다 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 곡 들으시고 저희는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내 마음이 궁금해 들으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